지금 여러분께서는 박성원 아나운서가 진행하는 여수 MBC 라디오 전망대를 듣고 계십니다. (1930년대) 여성이 가정과 직장 생활을 병행하기 힘든 구조가 굳어지면 저출산이 심각해진다. 이런 보고서를 채택한 스웨덴. 출산율 반등에 결국 성공하면서 지금은 여러 나라의 롤모델이 됐습니다. 스웨덴의 거의 모든 정책에는 성평등 개념이 자리 잡고 있는데요. 최근 전남에서 성평등 정책 포럼이 열렸습니다. 전남 지역 여성들의 일과 생활의 균형을 잡기 위해서 어떤 것들이 마련돼야 할까, 이런 걸 논의하는 자리였는데, 이 포럼에서 주제 발표를 맡은 일생활균형재단의 안선영 책임연구원과 오늘 관련 얘기 좀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이번 포럼 주제가 여성의 삶이 바뀌는 일, 생활균형 정책 방안이었습니다. 여성 직장인들의 삶이 좀 많이 바뀌어야겠죠? 네, 그렇죠. 많은 분들이 실제 어떤 직장 여성들의 삶이 바뀔 수 있을까 하고 걱정의 어떤 눈빛을 보내고 계십니다만, 문제를 제기하고 개선하고자 하는 노력이 없으면 정말 삶이 바뀌지 않겠죠. 그래서 골마 있는 것들을 드러내고 이렇게 우리가 얘기들을 하면서 점점 여성들의 삶도 바뀔 거라 생각을 하고요. 예. 성평등 정책 포럼 역시 그런 노력의 일환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렇군요. 일과 생활의 균형, 요즘 워라밸 이렇게 보통 많이들 표현을 하는데요. 워라밸을 저희가 어떻게 구체적으로 좀 정의할 수 있을까요? 일생활 균형은 말 그대로 일과 일 이외의 개인 삶의 모든 영역에서 본인이 궁극적으로 추구하는 가치를 희생하는 것 없이 시간, 에너지, 몰입 등 자원들을 스스로 선택하고 조절하고 통제함으로써 본인 삶에 대해서 질적으로 만족감을 느끼는 상태를 의미하고요. 이런 개념은 남성이나 여성, 기혼, 미혼, 청년, 노년 할 것 없이 누구나 포함되는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개인마다 좀 차이가 있겠군요, 그러면. 네, 그렇죠. 예. 자, 문재인 정부 들어서 성평등 개념이 조금씩 더 강조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현재 성평등 수준, 그리고 전남 지역의 수준은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한국 성평등 지수는 지난 정부에 비해서 상승해서 최근 UNDP 성평등 지수에서 10위를 차지한 것은 사실입니다. 예. 이건 가족 분야나 이런 부분에서 정부 정책들이 시행됨에 따라서 개선이 이뤄졌기 때문으로 분석되는데요. 그러나 안전 분야는 약화됐고 의사결정이라던가 경제활동 등 실질적으로 일하는 여성의 일과 관련된 다수의 분야는 아직 개선이 되지 않아서 더욱 노력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예. 또 지역의 경우에는 수도권과 격차가 많이 나는데요. 아, 그래요? 네, 전남 지역은 특히 2010년 이후에 계속 지역 성평등 지수에서 하위권에 머물러 있고 또 문화적으로도 여성의 일생활 균형이 이루어지기에는 좀 어려운 환경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하. 자, 직장 생활하는 여성들 일반적으로 현재 상황이 좀 어떻습니까? 아무래도 여성들 경우에는 아침에 이제 출근 준비도 하면서 애들 학교도 보내야 되고 또 남편 출근 준비도 돕고 또 이러다 보니까 일과 가정 생활을 이제 병행하는 것들이 굉장히 좀 어려운 상황이기는 아직까지 그런 상황이라고 보실 수 있겠네요. 예. 흔히 워킹맘이라고 부르는 분들 정말 존경스럽더라고요. 하루 네네. 일상을 좀 보면. 자, 전남 지역의 여성들이 워라밸을 실현하기 어려운 원인, 이번 포럼에서 좀 나왔습니까? 그런 얘기가? 좌담 자리에서 좀 많은 이야기들이 나왔는데요. 예. 일생활 균형이라는 타이틀부터가 생소하신 분들이 많아서 저는 굉장히 놀랐습니다. 아하. 지역사회 내에서 이런 일생활 균형에 대한 다양한 이야기들이 나오고 이를테면 지역 정서에 맞는 프로그램들이 합당하게 제시돼야 되는 상황인데 예. 아직까지도 아주 초기에 머물러 있다는 거죠. 또 당연히 지역의 많은 기업들에서는 가족 친화 인증이라던가 일생활 균형에 관련된 많은 정부 프로그램들을 아직 몰라서 못하는 경우들이 많았고요. 이처럼 정보 자체가 순환되지 않으면 지역에서 관행처럼 이루어져 있는 여성의 고용 기피라던가 출산, 육아, 휴직 후의 재고용 기피라던가 이런 고용 이슈가 해결되지 않기 때문에 예. 정보 자체가 좀 순환되고 제도를 쓸 수 있도록 독려하는 지역 내의 프로그램들이 필요해 보였습니다. 예, 수도권과 그 외 지역들이 차이가 나는 이유가 그러면 정보 공유가 조금 덜 되는 측면, 그리고 문화적인 이유도 좀 있을 것 같은데요. 연구원님 어떻습니까?
그렇죠. 아무래도 정부 정책들은 탑다운 방식으로 내려가는 것들이 많은데 예. 이것들이 이제 수도권의 대기업이나 공기업 사무직 위주로 우선적으로 구성되기 때문에 지역 정서에 맞는 프로그램까지 이제 딱 맞춤형으로 내려가기는 어렵고요. 예. 그러다 보니까 지역 내부에서 더욱 관심을 가지고 농촌 지역인지 어촌 지역인지 혹은 공업단지, 산단이 많은 곳인지에 따라서 각기 지역에 맞는 프로그램들이 만들어져야 된다는 거죠. 예, 지방자치단체들의 노력과 관심도 좀 필요해 보이고요. 자, 앞서 스웨덴 얘기를 제가 잠깐 했는데요. 그 나라는 어떻게 일과 생활의 균형을 그렇게 잘 잡아가고 있는 겁니까? 스웨덴은 이미 일생활 균형 선도 국가로 널리 알려진 국가 중에 하나고 그렇죠. 예. 여성의 지속적인 노동 참여도가 굉장히 높은 국가면서 동시에 출산 및 육아로 인해서 불이익받지 않고 노동을 할 수 있는 국가이기도 합니다. 일례로 우리도 시도하고 있지만 안 되고 있는 남성 육아휴직 제도 같은 경우에는 예. 스웨덴은 아예 남성 육아휴직 돼서 의무적 시행을 합니다. 예. 그래서 스웨덴의 부부 의무 육아휴직 기간은 부부가 각 90일, 총 190일을 반드시 써야 하고요. 사용되지 않으면 소멸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 이처럼 제도적으로는 의무 조항들을 포함시켜서 남성의 육아 의무를 공식화하고 사회적으로는 이런 육아 참여가 의무가 아니라 너의 권리다라고 인식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사회적인 합의를 만들어냄으로써 보다 성평등한 가족 모델을 만들었고요. 또 2000년대 초반부터는 대기업을 중심으로 6시간 근무제를 도입하는 등 우수한 인재가 장기간 근속할 수 있도록 근무 환경들을 계속 조절하고 실험하는 시도들을 지속하기 때문에 가능한 거라 생각됩니다. 예, 제도도 그렇고 인식도 그렇고 문화도 그렇고 우리보다 좀 많이 앞서 있군요. 자,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도 관련 조례가 제정이 돼서 활발하게 좀 관련 논의들이 이루어지고 있는 곳이 있다면서요. 네, 일상의 균형은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중앙정부에서 정책을 수립하고 탑다운 방식으로 내려가고는 있지만 현재는 지역 차원에서도 지역의 실정에 맞는 모델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는 곳들이 많이 생겼는데요. 네. 일례로 부산시는 올해 일생활 균형 조례를 만들었고 작년부터는 저희 이제 재단과 함께 WRB 위크라고 해서 일생활 균형 주간을 선포하고 이에 대한 프로그램들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예. 또 충북 일생활 균형 지역 추진단은 실제 충북이 어느 정도 지금 일생활 균형을 이뤄주고 있는지 자체적으로 지역 조사를 실시했고요. 중소기업 업장에 직접 지원을 하면서 지역 정서에 맞는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예. 특히 지역의 기업들이나 시민들이 이를 참여할 수 있도록 분위기를 조성하는 데 많은 에너지를 쏟고 있고 인천시 역시 일생활 균형 센터 건립에 대한 목소리가 높은 가운데 이에 대한 검토를 하고 있는데 지역에서 다양한 시도와 논의가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자, 워라밸을 조금 더 우리 사회가 보편적으로 실현할 수 있도록 사회적, 제도적으로 어떤 것들이 준비돼야 한다고 보십니까? 제도적으로는 스웨덴의 경우처럼 잘 되지 않는 것들을 잘 될 수 있도록 일정 부분들은 보다 강제력을 가지고 의무사항으로 만드는 것이 필요할 것 같고요. 예. 사실 한국 제도들은 이미 우수한 선진국 사례들을 가져오고 보완했기 때문에 상당히 훌륭한 수준에 올라와 있습니다. 문제는 이게 조직과 지역과 국가 내부에 자리 잡는 데까지 많은 시간들이 걸린다는 건데요. 이처럼 제도가 잘 안착될 수 있도록 기업의 이해도도 높아져야 될 뿐더러 예. 시민들 역시도 이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참여하려는 의지를 가져야만 합니다. 예. 특히 지역의 경우에는 성평등한 문화를 만들어 나가는 것에 큰 에너지를 쏟아야 되는데 여성과 남성에 대한 차이와 차별이 많은 가운데 이런 어떤 정책들이 내려간다 하더라도 지역 문화가 기반이 되지 않으면 오히려 여성의 이중고만 늘어날 수 있습니다. 예.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사회적 신뢰를 회복하는 게 가장 중요할 것 같은데 우리는 워라밸을 이야기하기에 앞서서 지켜지지 않는 최저임금과 어떤 교묘한 방식으로 소모돼서 정작 근로자는 써보지도 못하고 사라지는 연차라던가 성차별적인 임금과 고용구조랑 아직도 싸우고 있습니다. 예, 그렇죠. 이런 기초적인 것들이 지켜지고 사회적인 신뢰가 회복돼야 일생활 균형 제도를 사용함에 있어서도 부담감 없고 위기감 없이 사용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예, 가야 할 길이 좀 멀게 느껴지는데요. 네. 인식도 많이 바뀌어야 될 것 같습니다. 여성들 스스로 과거의 어떤 희생하는 어머니 상에서 좀 탈피할 필요가 있어 보이는데요. 이 부분은 어떻습니까? 그렇죠. 여성들 역시도 어떤 이전에 희생하는 어머니상에서 벗어날 필요도 있겠지만 사실은 이미 많은 여성들은 이런 어머니상에서 벗어나고자 노력하고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예. 문제는 그 모성을 강요하는 지역사회 인식과 정서와 문화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실제로 많은 청년들이 삶을 유지할 수 있는 좋은 일자리가 없고 그런 문화적 배경이 되지 않기 때문에 지역을 떠나는 경우가 많고요. 예. 그래서 여성들이 스스로 벗어나야 할 필요도 있겠지만 지역이 여성을 어머니가 아니라
한 개인, 독립된 개인으로 보고 인정할 수 있는 그런 문화적 기반들이 만들어져야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예, 저도 뭐 30대 초반이긴 합니다만 최근 제 주변의 여성들 보면 제 비슷한 나이 또래 희생하는 어머니상 여성들을 찾기는 좀 어려워요. 많이 변한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아무래도 이전에는 1인 남성 생계 부양자 모델이었기 때문에 이제 희생하는 어머니상이라고 하는 것이 적합한 모델처럼 받아들여졌지만 지금은 솔직히 맞벌이하지 않고는 살기 어려운 구조고요. 이런 과정에서는 아무래도 어떤 정체성이라던가 하는 것들이 좀 더 시대에 맞게 변화할 필요가 있겠죠. 예, 남녀의 가사 노동 분담 비율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것도 많이 남성 쪽으로 좀 오고 있죠. 최근 추세는. 그렇죠. 아무래도 이제 본인들이 이제 좀 더 좋은 삶을 살기 위해서는 이런 것들이 반드시 수반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인식들이 생긴 것 같기도 하고요. 하지만 여전히 좀 어려운 지역들은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언제쯤이면 우리나라에서도 일과 생활의 균형, 이른바 워라밸이 좀 전반적으로 잘 이룩된 모습을 볼 수가 있을까요? 지금은 아직은 좀 과도기라는 생각이 들고요. 워라밸이라는 단어는 유행하지만 정작 워라밸이 되지 않는 기업들이 너무나 많고 아직까지는 할 수 없는 사회 문화도 팽배한데 조금씩 변화할 거라 생각을 합니다. 일본의 경우에는 하나의 정책이 내려가서 그것들이 인식되는 데까지 10년 이상을 바라보더라고요. 이것처럼 우리도 굉장히 좀 오랜 시간이 걸리겠지만 좀 더 익숙해지고 이런 것들이 좀 더 생활 전반으로 내려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예전에 우리가 주 5일 근무제가 굉장히 어색했지만 이제는 우리 일상에서 당연한 것이 됐고 이제는 주 4일 근무제를 이야기하는 시대까지 왔잖아요. 이것처럼 언젠가는 일생활 균형도 당연한 것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가 오늘 인터뷰 준비하면서 일생활균형재단이라는 이름을 보고 조금 놀랐습니다. 이런 재단이 있는 줄도 몰랐고요. 언제 생겼습니까? 저희가 이제 곧 10주년이 돼가고 있고요. 아, 그래요? 생각보다 오래됐네요. 네, 원래는 한국 일가정양립재단으로 시작했다가 이것이 이제 단순히 여성의 삶뿐만 아니라 전체 이제 근로자의 삶까지 연결되어야 된다는 취지에서 일생활 균형으로 이름이 바뀌어서 지금 이제까지 오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선도적인 역할을 좀 해주시길 부탁을 드리면서요. 오늘 인터뷰 마무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일생활균형재단의 안선영 책임연구원과 얘기 나눴습니다.